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번 대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 20몇 개 경기장 중에서 3개 종목만 경기장을 신축을 했어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리모델링 내지는 개보수하는 수준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대회를 치르겠다. 경제적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효과를 좀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태권도 국제대회를, 그것도 이제 글로벌급의 대회들을 다니면서 봤던 어떤 시설, 운영, 이런 거에는 뭐 물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이렇다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종목들은 광주가 아닌 광주 바깥으로 나가서 경기를 치른 종목들도 많아요. 애초에 그 태권도도 전남에서 하는 걸 고려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태권도니까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에서라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예산을 완전 잘못 써가지고 이런 걸 못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광주 자체가 전체 필요 예산 7천억 중에 절반 이상을 줄여내면서 경제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민들에게 세금부터도 돌아가지 않는 대회를 치르고, 그 와중에서 그래서 시상대 같은 것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썼던 시상대 갖고 오고, 선수촌 침대도 막 빌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대여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시상대만 해가지고 해서 광주에서 절약한 돈이 약 8억 정도를 절약했어요. 물론 그 누리비 이념을 이제 그 메달 탄 선수들한테 이거 줬잖아요. 꽃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꽃집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뭐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를 판단한다면 사실상 그 꽃은 하루 지나면 시들어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들은 광주시 자체가 그걸 밝히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할 부분들, 이 태권도 경기에 대한 운영 측면, 운영 측면은 분명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푸시라는 단체에서 주관을 했죠. 그 태권도 대표 누가 갔죠? 피수 기술 대표는 이제 민경호 박사, 이제 63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유도를 하셨는데 거기 가셔서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UC 버클리 1969년에 이제 그쪽에 체육대학 교수로 하시면서 거기 이제 태권도 한국의 어떤 대표되는 무술을 어떤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학에 이미 그 가라데라든지 검도, 유도가 있었는데 이건 태권도를 이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태권도를 전파하시다가 아무래도 대학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1973년에 세계 태권도회 창설에 어떤 발기인 멤버로 참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술심의의 어떤 위원장도 뭐 했다고 그러고, 그 대학 분과위원장을 맡은 시기에 1983년에 서울에서 이제 첫 1회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를 했었고, 1986년에 피슈,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 연맹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태권도. 그러고 나서 UC 버클리에서 공식적인 1회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기술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뭐 기술 대표가 뭔가 했는데, 지금까지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그러니까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는 피슈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과된 거는 이제 뭐 세계 태권도 연맹이나 국가 로컬 단위에서 좀 뭐 서포트를 하는, 거기에 기술 대표를 30년을 이제 하신 거죠. 장기 집권 하셨나요? 네, 어느 한편으로.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은퇴식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실은 강주를 취재 갔는데, 양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장기 집권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그런 인상을 가졌는데, 가서 이번에 취재를 하고 보고 그 피슈 회장을 이야기 보니까 그분 덕에 태권도가 2003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택 종목으로 들어갔고. First of all, 30 years of contribution to FISU, it's much more than me, so I was not there for the beginning of it. But I can tell you, I've never seen such an enthusiastic person. He worked and worked and worked and pushed all of us.
which is great. Which is great. And he convinced all the physio president from Nebbiolo to Kilian to Galien, and then Taekwondo will be full part of physio sports and number 4, and probably one day maybe number 1.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는 그동안 선택 종목인데 2009년에 태권도가 연구 종목, 의무 종목이 돼서 2017년 타이페이 유니버시티 때부터는 이제 연구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큐시가 태권도 경기를 주관하는데 대 경기 운영 진행 잘 합니까? 이번에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어요. 봤고 첫날 내려간 날부터 도저히 국제대회 수준에 걸맞지 않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있지만 좀 짚어드리자면 네. 그 대회 운영 정보 시스템을 SK가 들어왔어요. SK가 들어왔고 근데 이 SK가 태권도 하기 전에 이미 양궁이나 사격 쪽에서 조금 그 대회 정보 시스템 돌리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도 이제 근데 경기를 품새 첫날 하는데 이 우리가 국내에서 그동안 태권도 경기를 운영하면서의 어떤 그 대회 정보, 대회 운영 시스템하고 많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뭐 수준이 떨어진다, 뭐 어쨌다, 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태권도 경기를 하는데 대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도 리허설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회를 시작해놓고 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조직위원회 쪽에서는 아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인 거고, SK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온 MSL이라는 회사에서는, MSL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태권도 대회 정보, 대회 운영하는 이 회사인데, 아토스라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됐어요. 근데 일단 그 편의상 MSL이라고 부르고요. SK CCNC로부터 하청을 받은 MSL은 우리는 그런 계약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하던 대회 운영 시스템이 있다. 이걸 갖고 계속 옥신각신 아주 시끄러웠어요. 윤흥석 부장이 뭐 나중에 돈을 지급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주 격렬했고, 윤흥석 감독관이요? 네, 윤흥석 감독관이 그럴 정도로 시끄럽다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 뭐 디테일한 거 다 떠나서 SK도 마찬가지고 MSL도 마찬가지고 태권도 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피스도 WTF 감독관도 뭐 다 이 정도 수준의 멀티대회 태권도 경기를 하면서 리허설을 한 번도 해볼 생각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좀 이제 국제 스포츠 연맹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인데, 이 일단 단일 종목에 운영하는 TD, 뭐 민경호 박사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 태권도 어떤 대학 내 그 단체에서 태권도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실질적 테크니컬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네,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의 그 TD로 온 안창섭 박사 역시도 이런 멀티데이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대회 경험이 부족했고, 또 한국에서 이제 대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감독관이 지금 윤홍석 회장인가요? 대한태권도협회. 네. 총 4명이 TD 있죠. 그리고 저기 조직위 공무원 담당하는 담당관이 저 백수자 씨라고 광주시청 공무원이고. 여하튼 이 네 분이 우리 윤홍석 회장께서도 여러 많은 대회 그 어떤 경험이 있지만, 중국엔 굉장히 민감한 대회 경험이 있지만 국제 대회 어떤 경험이 뭐 코리아푼이라든지 뭐 예전에 경주 세계 선수권대회는 있지만 아무래도 최신의 어떤 지금 선수들이 뛰는 대회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그래서 지금 대회 정보 전체로 돌리는 이 대회 운영, 대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짚어드렸고, 두 번째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품새가 끝나는 대회 이틀차에 결국에 대표자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3시에 시작한 대표자회의가 6시 반에 끝났는데 6시 반도 끝난 게 아니라 일단 해산을 시켰다가 8시에 다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10시 반까지 대표자회의를 했어요.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대표자회의 하는 일반적인 대표자회의 앞에 설명하고 질문받고 대답하고 하는 거 1시간 정도 했어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대진표 추첨을 해요. 대진표 추첨을 하는데, 예, 요즘 세계대회는 다 랭킹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드들을 배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5%까지 시드를 배정합니다. 각 체급별로. 근데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협회에서 준비한 랭킹 포인트와 시드가 막상 대표자회에서 돌리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지난번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했던 비앙카 같은 선수가 120점이 아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시드와 상관없는 국가협회, 국가단위 팀들조차도 우리 것도 확인해달라, 우리 것도 확인해달라, 우리 것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러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6시 반까지 일일이 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선수들에 대한 최신의 어떤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랭킹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게 시드의 25%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져보고 이걸 다 한 다음에 8시에 다시 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났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일단 이쪽 조직위원회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이 지금 GMS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하스라파티 사무총장이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헤너스타라는 곳에서 지금 랭킹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랭킹과 관련해가지고 시드를 배정하고 랭킹 부여를 하는 점수들은 참가 선수 등록이 딱 되면은 바로바로 거기에 따라서 시드가 쫙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뭔가 호환성이 있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오픈데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유니버시아 정도 되는데 나와 있는 시드하고 랭킹 선수들 팀에서 다 틀려요. 그러면 이건 WTF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러면 랭킹이 얼마나 중요해졌는데. 네. 제 생각에 아무튼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WTF에서 누구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WTF의 TD는 편의상 이 대학과 관련돼서 이제 안창섭 박사를 이제 TD로 한 걸 제외하고는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조정호 총재, 양진방 그 사무국장이 그 서정강 비서실장으로 왔지만 다른 목적으로 오고 격려차 이제 방문한 것 외에 기술적인 거에 이런 부분 관여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왜? 이거는 오픈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픈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멀티 게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부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경기를 합니다. 3인조 단체전을 하는데 3인조 단체전에 대한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수 입장은 뭐냐면 5분 1회전 동안 양측에서 3명이 나와가지고 1명씩 경기를 하는데 3번만 공방을 하면 자유롭게 바로 계속 교체하면서 경기할 수 있는 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감독관으로 파견된 윤흥석 그 감독관은 그렇게 되면 3인조 단체전의 의미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헤비급 정도 되는 잘 뛰는 선수 하나 나와가지고 5분 내내 뛰게 하면 어떡할 거냐. 뭔가 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실업태권도연맹에서 하는 3인조 지명전 방식을 제안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켄민 박사나 안창섭 그 러셀한 쪽에서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경기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5분 1회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3명의 선수가 3번 공방하면 자유롭게 바꾸는 형식으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건 대회 요강에 나가고 뭐 하고 하면서 각 팀에서 오는 선수단이 이미 정확히 알고 와야 돼요. 3인조 지명 단체전을 어떻게 한다. 룰이 어떻다. 응? 근데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짚고 싶은 게 뭐냐면 KPMP 양말에 관한 문제인데 조직위원회가 전자하고 PSS로 KPMP를 선택했어요. 자, 선택했으면 자, 어떻게 제품을 준비하고 양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문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KPMP 쪽에서는 조직위원회에다가 2015년도 5월 이후에 양산된 태그칩이 4개 들어간 양말을 사용한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대표 자회를 막상 하는데 왔는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자헤드 기어를 왜 안 쓰냐, 전자헤드 기어를 안 쓰는데 왜 태그칩이 4개 들어간다, 뒤꿈치까지 다 된 전자 양말을 써야 되냐,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KPMP를 쓰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뭔가 결정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뭐라고 내렸냐면 그 RFID인가 뭐 이런 칩인데 그 칩이 2개 달린 거를 쓰든 4개 달린 걸 쓰든 알아서들 써라. 다 써도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함정이 뭐냐면 칩이 4개 달린 양말하고 칩이 2개 달린 양말이죠. 경기력에서 차이가 나요. 뒤꿈치가 들어가는 공격에서 발이 만약에 거기가 그 면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수로 특히 이렇게 긁어차거나 이런 발차기에서 점수가 될 확률이 유불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 자위에서 2개짜리를 쓰든 4개짜리를 쓰든 편한 대로 하셔라라고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이거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4개짜리로 하기로 했으면 4개짜리로 사야 돼요. 대표팀이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은 다 준비를 했죠.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죠. 사전에 공지된 대로 해야죠. 4개짜리로 하기로 했으면 4개짜리로 하고 4개짜리로 하는 게 전자헤드 기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각 팀들에서 불만이 있다면
그러면 KPMP에다 요구를 해서 2개짜리 갖고 와라. KPMP는 그 2개짜리 이제 양산 방식이 더 이상 없대요. 없어도 만들어라고 요구를 해야죠, 자기들이. 뭐 하나의 통일된 룰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 자회를 하는데 결국에 2개짜리든 4개짜리든 니들 쓰고 싶은 거 써. 다 허용해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3일차에 무슨 일이 생겼냐. 프랑스 선수하고 스페인 선수하고 경기를 해요. 프랑스 선수는 꽤 전적이 있는 선수예요. 스페인 선수는 에바 칼보 고메즈 동생이에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왔던 마르타 칼보 고메즈가 나왔어요. 여기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경쟁과 자존심 싸움이 있는데요. 나름 이게. 근데 그 프랑스 여자 코치 이름 뭐죠? 그 작년에 그 여자 코치가 되게 유명해요. 잘하는 코치인데 이 코치가 겨루기 대회 3일차에 그 라이벌전 같은 경기를 하면서 경기 딱 시작 전에 와가지고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선수는 2개짜리인데 왜 쟤는 4개짜리야? 불공평해. 조치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2개짜리 4개짜리 대표 자리에서 다 쓰기로 했잖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대표 자리에 안 갔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 애꿎은 KPMP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서 4개짜리 양말 갖고 와서 갖다 줘라 빨리. 왜? 저 프랑스 코치가 꽤 영향력이 있다. 시끄럽기 싫다. 집행위원회잖아. 전에. 전에. 네. 그러니까 빨리 갖다 주라. 그러니까 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만약에 대표 자회에서라도 4개를 쓰든 2개를 쓰든 간에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라고 했으면 그럼 거기서 프랑스가 와가지고 왜 2개짜리 우리는 안 돼, 4개짜리 불공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대표 자회에서 그걸 말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걸 조정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운영 자체가 근데 내가 이게 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대회 자체가 주관이 필수란 말이에요. WTF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러셀안이 나왔어요. 러셀안이 감독관으로 왔고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윤웅석 의장이 감독관으로 가 있고 광주시청 공무원이 지금 담당을 하는 거 아닌데 아무도 통찰력 있고 세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태권도 경기가 어떻게 봐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살짝 제가 좀 열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대회 제가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광주시가 대회 예산을 대폭 줄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광주시 지자체의 결정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내실 있게 좀 그렇죠. 없는 형편에서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예? 조선대학교 체육관 좀 그래요. 좀 작고 낡아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 광주 안에서 한 게 어디예요, 태권도? 예? 그러면 그 돌리는 것 자체는 운영하는 것 자체는 뭔가 조금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좀 미흡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대회 운영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이거라고 자부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근데 지금은 국제대회를 하면은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대표전이 안 나갔는데 한국 같았으면 왜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심판들 쪽에서 대표자에 안 나와가지고 지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항의했다? 출격해!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그 태권도 감독관인 윤웅석 그 대한태권도협회 의장한테 그 경기 진행과 관련된 것 좀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말할 수 없다. 다만 사석에서 필시 조직위원회, 광주 공무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다 엇박자가 나가지고 참 감독관으로서 너무 힘들다. 이건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위원회 산에 포함됐겠지만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거기 가서 뭐 했어요? 그늘에서 쉬고 특별히 하는 게 없던데 거기 우르르 왜 뭐 일당 받나요? 10만 원씩?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매년 춘천하고 경주 이제 앞으로 경주는 이제 바뀔 수 있겠지만 코리아오픈을 하는데 최근에 매년 국제대회를 했을 때마다 늘 기대 이하의 경기 내용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대표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동안 늘 한국에 있는 태권도 하는 분들이 전 세계 태권도의 경기 운영에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이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 나가면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이런데 세련미는 떨어져요 대회가. 근데 안에 내실이 있어요. 운영이 척척척척 호흡을 맞아서 이게 오픈 대회도 잘 돌아가요. 근데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경기 내용보다는 외적인데 신경을 많이 쓰고 VIP들 영접하고 기타 부대 행사 신경 쓰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거 챙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고 실제 대회 선수들과 선수단들한테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이 불평 불만들이 늘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스포츠가 태권도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적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